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로마 시대 때 갈바 황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르비우스 스피키우스 갈바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라치오주 테라치나와 가까운 곳에서 BC 3년 12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위에 형 가이우스 스피키우스 갈바가 있었습니다. 형 가이우스 갈바는 재정번제로 유기에 빠지게 되자 로마로 떠났다가 티베리우스가 속주 총독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이를 비관한 그때 자살했다고 합니다. 스웨타니우스 갈바와 계모가 일찍부터 부도덕에 있다며 갈바의 계모가 양자 앞에서 가운을 벗고 이어가했다. 갈바 역시 양보를 기쁘게 하고자 스스로 양보의 가문명을 넣고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갈바가 어릴 때 친모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 갈바의 아버지가 가이우스 스피큐스 갈바는 갈바가 어릴 때 부귀한 농문가 리비우스가 미인 니비아 오켈리니아와 재혼하였다. 계모 니비아 오켈리니아 집안은 갈바 가문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명성이 훌륭한 가문이었다. 리비우스 가문 출신이라고 한다. 따라서 아버지 재혼 직후 갈바는 일감치 그녀의 아들이자 그녀의 친정 사람으로서 임명됐다. 이름을 리키우스 리비우스 오켈라 스피키우스 갈바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름을 황제 주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하였다. 갈바의 가문은 오랜 전통을 잘하는 로마 명문 귀족 가문이었다. 로마 상류층 내에서도 매우 부유하다고 한다. 그의 직계 조상 중에서도 제2차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활약한 독재관 푸플리우스 스피큐스 갈바 막시무스 당대 최고의 공명과 이름을 날렸던 집정가 세르비우스 스피큐스 갈바가 있었다. 그 외에도 언론 소득인 인물들이 여러 있었다고 한다. 갈바의 정제부 세르비우스 스피큐스 갈바는 세르비우스 갈바의 손자였다.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관이로 갈리아 전쟁에서 활약하였다. 갈바의 할아버지는 정치인이었지만 역사학자로서 당대의 명성이 높았다. 갈바의 부친은 서툰 말솜씨를 가졌음에도 법정에서는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변론을 펼치는 변호사로서 명성을 냈다고 한다. 아울러 갈바의 친어머니는 음미아 아카이카 역시 퀸투스 이그타티우스 칼로스 카펠리누스의 증손자이자 코린트를 함락시킨 영웅 티우스 음미우스 아키우스의 증손녀였다. 이런 까닭에 갈바는 본인 스스로의 입상을 세울 때 비문의 퀸투스 칼로스 카피툴리스의 증손자라고 새길 정도 친부모의 가문 모두 고견 혈통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한다. 세토니우스에 따르면 그가 소년일 때 친구들과 한국을 방문했다. 아우구스투스를 직접 만났다고 한다. 이때 소년 갈바는 아우구스트에게 볼 한쪽을 꽃이 핀 뒤 이 녀석 나중에 권력 맛을 조금 보겠구나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들었다. 네로가 올라갔을 때 갈바에 대한 기대치가 대단했던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갈바의 죽이 전까지 예상은 대단했다. 갈바의 본격적인 공직 생활은 티베리우스 황제 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다. 떠드는 소문에 따르면 티베리우스 말년에 그가 황제가 될 거라는 소문 타에 죽을 뻔하였다. 티베리우스가 쿨하게 시원하게 무시해서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서기 11년 심장가로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경쟁자였던 바르쿠스 아에밀리우스 레피투스의 딸아이 밀리아 레피도와 결혼했다. 아내 아에밀리아 레피나와의 사이에는 아들 2명을 뒀다. 부인과 아들 모두 클라우디우스 1세 제2연간에 사망한 게 일찌감치 홀로 됐다. 그러나 갈바는 죄하지 않았다. 그 위에 관해서는 스웨토니우스와
같은 이들은 칼바가 논인이 되어 양성의 생활을 갖게 된 것을 증거로 칼바가 저자보다는 남자를 선호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칼바는 적어도 전국 클라우디우스의 황제 시절까지는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또 귀족들이 허물어 여길 만한 귀족들이 허물어 여길 만한 일을 극도로 살았다고 한다. 칼바는 전형적인 명문교직이었다. 성품 자체가 크게 원하지 않았다. 이 벌고 교양도 풍부한 데다가 도박 지식도 훌륭하였다. 그렇지만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귀족들도 거의 하지 않던 이미 없어진 관습조차도 아주 잘 따르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갈바의 집안 체종들은 공화정 정계 귀족의 희종들처럼 예법을 지켜야 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갈바가 늘 예의를 갖추고 원행을 하는 데 큰 힘이 됐다. 그는 노년에는 늘 과식을 하였다. 겨울에는 해가 뜨기 전에도 음식을 먹었다. 연애를 즐겨 악습으로 유명했으나 중장년까지는 갈바는 엄격한 삶 아래에서 적절히 식사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시종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그들이 배를 굶지 않게 신경 써서 사랑을 받았다. 아우구스투스 아내 리비아 드루실라는 진실은 늘 예의를 갖춘 갈바를 칭찬했다. 죽음 인상 공개한 유언장을 통해 자기 사람인데 갈바에게 5천만 스테리티우스라는 거액을 은사금으로 조당한다. 이는 아우구스투스 일가 남녀 황족들도 비슷해 황실 사람들은 그를 좋은 귀족 훌륭한 협력자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티베리우스의 갈바의 형 가이우스 스피큐우스 갈바의 능력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어머니 리비아가 유언장에서 적어내린 갈바에 대한 은사 능력에 비해 과다함이 이를 크게 깎아버렸다고 한다. 따라서 갈바는 50만 세스테리우스만 받게 됐다. 갈바는 말년 머리에 숱이 거의 없는 대머리였다. 손과 발은 통통 부어지고 변형돼 신발을 오래 신을 수 없었고 책을 펴고 들고 있을 수도 없었다고 한다. 오른쪽 옆구리는 살이 늘어나고 혹처럼 커져서 붕대로 고정해 이를 숨길 수 없을 정도 심각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젊은 시절에는 평균 키에 파란 눈을 가진 평균 이상의 외모, 로마 귀족으로 대머리도 아니었다. 구부러진 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멋진 몸가짐을 가진 귀족이었다. 더욱이 칼리쿨라 황제 시절은 전차 경주와 전차 운전을 좋아하는 황제와 르네스간 전선에서 나란히 전차를 몰면서 전장을 지휘할 정도로 능력이 상당하였다. 이런 까닭에 한때 소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재원 상대로 유부남이던 전문 갈바를 좀 찍고 있었다. 그에게 진지하게 접근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그의 장모가 서 아그리피나를 공개적으로 질책하였다. 황정적인 그녀를 상류층 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따라서 그는 의외로 상류층 여인들에게 아내와 사별한 뒤 재혼 상태로 거론되지 못하였다. 시기한 이후에도 홀로 살았다. 그는 법무관에도 모두 올라간 할아버지와 티베리우스 갈리쿨라 클라우스 디구스 네로의 질서를 거치면서 법무관, 집정관, 황제 수영, 후직원, 언론, 속주, 정독 등 로마 귀족들이 가질 수 있는 매그는 능력을 모두 역용하였다. 좋은 평판을 얻었다. 또래 귀족들보다 이른 나이에 공직 경력을 시작한 그는 법무관 때 코끼리까지 통원한 축제까지 완벽하게 수행하여냈다. 훌륭한 게 법무관으로서 업무도 수행하였다. 이후 그는 네로의 친부 도미티우스 아헤노 바르부스에 이어 집정관이 되었다. 칼리콜라 형제는 군대 지휘관과 총독으로서 있으면서 엄하고 고된 훈련을 시키는 등 군인을 엄하게 하였다. 칼리콜라와 언론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갈바는 황제 클라우디우스 아주 오랜 전부터 친구였다. 따라서 칼리굴라가 암살되고 클라우디우스가 지위에 오르자 황제의 친구로 좋은 대우를 받았다. 하나 갈바는 오랜 친구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였으며 자신의 지위를 완전히 이득을 챙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서기 49년 일시 은퇴의 공직에서 물러났다. 서기 53년 클라우디우스가 급사했다. 네로가 친지 쿠데타로 소아그리파나 세네카, 섹스투스, 아프라니우스, 브루스에게 영입되었다. 갈바는 59년 네로의 명령과 간청 아래 히스파니아 타라콘네시스 속주의 총독으로 임명됐다. 다시 복귀하게 된다. 이때 그런 너머에서 상당한 고령인 육신이 나왔다. 꽤 오랜 세월 동안 은퇴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행정 능력을 발휘해 로마 언론이 민중에게 이름을 다시 한번 날렸다. 큰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네로가 민심을 잃고 각지에서 반네로 운동이 68년 갈려 루그넨시스 속주를 시작으로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 당시 이를 주도한 갈려 루그넨시스 총독 가이우스 율리우스 빈덱스는 3월 네로 탄압을 외치며 공개할 때 이를 이끌 적절한 인물을 급히 찾았다. 그리고 그때 그와 반네로파들에게 평화로운 권력의 이양을 이를 책임자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갈바였다. 타라콘네시스 총독이던 갈바는 고르메드 빈텍스 반란이 심각한 것을 알고 대망을 품고 브라브라 빈텍스와 오토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는 4월 3일 자신의 임대 카르타고 노바에서 황제를 지칭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후 갈바는 루시타니아, 바이타카, 이집트, 아프리카 마우레타니아 총독에게 사안을 보내 자신을 지지하게끔 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그런 휘하에 단 1개 군단밖에 없었음에도 다른 총독들이 자신을 지지한 것을 의식에 자신만만하였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라인강 일대의 군단 병력들이 네로의 명에 따라 5월 빈덱스를 제압하였다. 그들은 고향의 고령인 갈바 대신 자신들의 사령관 루키우스 베르니키우스 루푸스를 황제로 옹립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루푸스는 원래부터 지위에 야심이 없는 타였다. 갈바의 제안도 무시해버렸다. 한편 동아에서는 네로의 악나는 근위대장 중 가이우스 님피우스 사비누스가 프라이토르냐를 장악한 다음 네로와 디켈루누스를 배신하였다. 그는 갈바의 지지를 선호하였고 올림을서 네로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할 때도 이에 충실히 따랐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적으로 선포된 네로는 절망에 빠져 스프루스 등 자신의 이해들과 도저히 했다가 자살해버린다. 이렇게 네로가 몰락하고 자결하자 갈바는 올림을서 의회 황제로 주인됐다. 갈바는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과거 명문가의 관직을 독점하던 공화정 시기를 그리워하는 언론이 원선하는 인물이었다. 임피디우스 사비누스와 프라이토르니아를 지지를 받았기에 쉽게 언론의 주의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언론의 주의를 얻었다. 그러나 언론이 인정했다는 것으로 인해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갈바는 타르콘네시스 속지에서 노마까지 오는데 석 달이 걸렸다고 한다. 아울러 노마에 도착한 이후의 통치도 젊은 시절과 중장년기 때와 그와 달리 훌륭하다 보기는 어려웠다. 명문교직인데다가 엄청난 부였던 갈바는 황제의 직위에 있을 당시 올라온과 로마 백성들의 기대는 상당하였다. 그러나 갈바 황제는 전임 황제인 네로와 마찬가지로 탐욕스러웠다. 이미
세상을 역시 지적을 하기에 그지없습니다. 문제 그런 엄격한 기율을 강조했지만 유연하지 못하였다. 또 그는 인심술적으로 노마 학녀들이 이용하던 보너스 지급을 거부하는 고지식한 면을 보였다. 즉위를 돈, 오토 등 공신들을 홀대하였다. 거기에 갈바는 또 자신이 탐욕스러운 측근 인사들을 자신의 통치를 도울 인자로 기획한 실체까지 저질렀다. 네로의 악랄했던 두 구인지 대장을 계속 기용하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특히 갈바의 인사 기용 중 문제가 된 것은 갈바의 동성 애인이자 해방노예 이켈레스루스였다. 이 노예는 자신 애인 갈바를 믿고 네로의 해방노예들과 측근들이 13년간 재물을 더 많이 가져갔다. 7개월 만에 국고안에 재물을 훔쳐갔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거기에 대해 갈바는 자신의 잠재적 정책이 굳이 게르마니아군 사령관이 루푸스라고 생각하였다. 루푸스를 해임하고 본국으로 송환시켰다. 당시 나인강 일대 군단 병력들 일리우스 클라우디우스의 왕조 열성 지지 세력이면서도 갈바가 어떻게 행동할지 일단 지켜보길 보았다. 스트레스를 취하고 있던 터라 루푸스 해임을 그들을 작업하고 말았다. 이런 까닭에 갈바는 그동안 실적과 평판을 깎아먹었다. 또 갈바 황제는 네로 황제가 돈이나 물건으로 준 선물 가격을 22억 스테레오티우스로 환산해 이 중 90%를 하사받은 이들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그는 프라이토니아에게 주기로 한 충성 보너스와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나는 원래 독일로 병사를 사지 않고 징집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모든 병사들에게 상여금 지급은 로또가 주지 않았다. 이렇게 갈바는 이미지가 달리 무능하고 고집불통이었다. 네로의 모든 것을 지우려고 한 행동은 모두에게 실망감만 줬다. 그래서 즉위를 도운 오토 등 행작자들과 올라온 나인강 주등 군단들을 모두 자격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따라서 에드메인서의 69년 1월 마인츠에서 주둔하고 있던 나인강 군단이 갈바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들은 처음에 갈바를 대신할 새 황제를 추대하는 문제를 언론에 맡긴다고 하였지만 언론은 불시한 나머지 하루 만에 그를 뒤집었다. 게르마니아 군 사령관이 비틸리우스를 추대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갈바에게는 이를 그림안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갈바는 언론을 안심시키기 위해 네로 시대에 일어난 피소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추방됐다가 기구하였다. 30살의 젊은 귀족 기우스 카프르니우스 피소 니키니아우스를 양자를 드린다고 선포하였다. 피소 니키니우스는 갈바와 마찬가지로 언론 의원들 선언하는 명문가의 자손이었다. 그는 폼피우스의 딸 폼페이아의 직계 후손이자 크라소스의 직계 손자로 칼프루니우스의 가문의 양자로 입적된 사람이었다. 따라서 갈바 황제는 이 처지가 언론을 안심시키고 국정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사별한 아내 레피다와의 사이에 낳은 두 아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고 손주들도 없다면서 후계자 오토 대신 인품적인 비서를 선택한 것은 큰 실수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비서는 좋은 혈통, 훌륭한 인품과는 별개로 오랜 기간 망명 생활을 한 터라 지지 기반이 없었다. 망명 전에도 공직 생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중들과 언론의 반응 무관심이 다행일 정도로 조침받았다. 갈바의 평판은 그의 동성애적 성향 등과 머물러 평판이 나아지지 않았다. 또 갈바에게는 올라온 불친한 태도로 나온 나인강 군단을 다룰 수단이 없었다. 결국 맨 처음 갈바를 지지했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했던
오토는 이를 오전에 팔라티누스 앞으로는 신전 제사중 황제를 수행하는 일행에서 빠져나온 뒤 준비된 가마를 타고 은밀히 마을을 빠져나와 금이대 본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사전 해부를 해둔 금이대에게 이를 15일 황제로 추대되었다. 얼마 뒤 갈바는 황궁 안에서 오토가 금이대를 대동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애당초 갈바는 게르마니아에서 군 경력도 눈에 성과를 얻지 못했다. 빈넥스 오토가 추대한 덕에 황제 자리를 얻는 타 반란군과의 교전 전략부터 실수를 하였다. 그는 황궁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제를 펼치기보다는 과감하게 반란군과 대처하고 자신은 가마를 타고 대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갈바의 이런 전략은 그가 가마를 타고 포럼으로 가는 순간 들통났다. 가마는 라코스 그로티우스 근처에서 제15군단 병사들에게 적발되었다. 갈바는 가마 밖으로 비참하게 던져졌으며 다음 카브리우스라는 병사선에 죽었다고 한다. 이때 갈바는 오토 측의 기병이 공격을 받고 동료 집정관이 자신의 측근 양조로 드린 비소와 함께 포로마노에서 제의를 맞았다. 그 양자 비소 역시 살해된 다음 목이 잘렸다. 그때 그의 나이 72세였다. 갈바의 목은 흡수되어 기대에 목이 걸렸다고 한다. 오토는 두 사람을 죽인 뒤 피소 리키니아누스의 경우에는 곧 머리를 피소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돌려줘 장례를 치르게 해줬다. 하지만 갈바의 경우에는 그 머리가 재산 관리인 아르키부스가 원래 빼놓은 댁에 되찾았다고 한다. 남은 몸통과 함께 아울레리아 가드의 천 황제의 정원에서 묻혔다고 한다. 복권대로 다음에 황제를 잃은 노마 황제 갈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정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